안녕하세요. 미리네 유한수 대표입니다.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강의는 에어비앤비 피치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피치덱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는 사업계획서. 근데 예전에 사업계획서를 영어로 하게 되면 비즈니스 플랜이라 불렀는데 요새는 다 피치덱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라고 칭하면은 예전에 비즈니스 플랜은 100장, 200장 모든 게 다 들어있는 한 200장에 내가 5년치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안 쓰냐? 첫 번째 이유로는 스타트업이 한 치 앞을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당장 내일, 다음 달, 6개월 뒤, 1년 뒤 내가 피벗할지도 모르고 내가 이 사업을 했는데 경쟁자가 바로 또 저기 내일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아니면은 웹에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내가 더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아니면은 사업의 전략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아이템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5년치를 200장 써봤자 바뀌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100장, 200장의 사업계획서를 안 쓰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쓰셔도 됩니다. 이제 회사가 3년, 5년 이때까지 가서 안착이 됐어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모든 회사 내 구성원이 또 알 수 있게 그리고 나의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 주주, 벤처캐피탈, 회계사무소 이런들 알게끔 사업계획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업 초창기는 아니고요. 좀 더 이제 중기, 장기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막다뜨렸을 때 가장 중요한 피치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아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벤처캐피탈이 많습니다. 벤처캐피탈이 한국에만 해도 몇백 개 되겠죠. 미국에는 몇천 개가 있겠고 중국에도 몇천 개, 싱가포르에도 몇천 개, 일본에도 몇천 개. 벤처캐피탈 수가 많은 만큼 스타트업 수는 더 많습니다. 근데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자기의 돈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종 정부기관이나 외부의 LP들 주의 LP, GP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기간 동안 이 펀드를 존속시키기로 하고 보통 한 6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년, 6년이면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투자 조합을 만들고 6년이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통 6년이면은 3년째까지는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4년째부터 6년째까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그리고 나한테 돈 준 LP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1000억을 만들었는데 한 회사에다가 10억씩 쓴다고 해도 100개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개를 쓰려면 내가 못해도 10배 수만 해도 1000개를 만나야 됩니다. 그 3년 안에. 근데 벤처캐피탈에 일하는 근무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0억을 운영한다고 해도 한 3명이 할 수도 있고 많아봐야 한 1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럼 1000개의 스타트업을 만나야 되는데 1000개 스타트업이 100장짜리 200장짜리 사업계획서를 주면은 제가 검토를 못하죠. 제 직원도 3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런 피치덱이라는 방식이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는 한 장 그걸 원페이저라고 부릅니다. 원페이저. 그리고 보통 12장. 그리고 길어봐야 불호까지 20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서 보신 에어비앤비 피치덱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 미리네 피치덱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적용시켰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피치덱입니다. 목차로는 제목, 그리고 프로블럼, 솔루션, 마켓 밸리데이션, 마켓 사이즈, 제품 파트, 그리고 마켓 어답션, 경쟁,
뭐 시장 상황, 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목인 거죠. 제목에 좀 한 문장으로 자기의 회사를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게. 제가 어느 피자 회사인지 까먹긴 했습니다. 근데 그 피자의 제목은 그냥 간결합니다. 5분 안에 5분 너무 짧구나. 30분 안에 맛있는 피자가 배달되지 않으면 무료.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사용자가 보기에는 여기는 피자 만드는 회사구나. 그리고 여기에 아까 핵심 가치는 30분 안에 배달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에어비앤비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피치 덱입니다. 제목 Book rooms with locals rather than hotels. 이게 제목이네요. 방을 예약을 하세요. 호텔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방을. 이게 얘네 모토입니다. 그 보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다. 아니면 이제 저희 이 모토는 굳이 투자가를 위한 건 아니긴 하고 자기 자신도 창업자 자신도 내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제가 이 모토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멤버들 우리 회사 참여한 멤버들도 이걸 보고 항상 이제 뇌에 각인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창업자와 에어비앤비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과 에어비앤비의 직원들은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자기 회사 생활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방을 예약을 할 때 호텔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 방을 예약하세요.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문제점. 기존에 뭔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정의를 합니다. 이 문제점이 없으면은 회사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아니 문제점이 없는데 뭘 바꾸려고 회사를 시작을 하겠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데 누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을 만들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기존 아이폰에 뭔 문제가 있었는데 세 개를 대봐. 진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존에 문제가 있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에어비앤비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우선 세 개네요. 세 개로 한 이유는 한 개는 너무 작아요. 5개, 7개, 10개는 너무 많아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보통 피치덱을 가지고 한 3분 정도 설명을 하게 되고 뭐 데모데이를 나가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앞에 발표를 할 때도 그리고 한 2분 정도 이제 진행답을 하게 될 텐데 문제집 10개면은 나열하는 데까지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 개면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자, 문제점. 첫 번째, 가격이네요. 가격. 두 번째가 호텔. 세 번째가 편한 방법이 없다. 딱 3개를 정했네요. 그 3개 앞에다가 굵은 글씨로 표현을 했네요. 자, 첫 번째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 온라인에서 여행할 때 아니면은 해외에서 여행할 때 가격이 문제다. 내가 해외여행 가려면 당연히 싸게 가려고 그러지 저희가 여행할 때 비싸게 가려고 하겠어요. 가격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호텔은 그 지역의 문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 외국인이 여행 왔을 때 뭐 잠실에 롯데호텔에서 자거나 아니면은 뭐 삼성에 있는 인터콘티넨에서 잘 때 호텔 자는 거 좋죠. 편하고 아침에 뭐 조식 뷔페도 나오고 그리고 역도 가까운 데 있으니 거기는 단점이 문화를 향유를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의 집에 가게 되면 지역 주민의 그 예를 들면 밤에 같이 뭐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같이 밥 한 끼 하실래요? 그냥 여기 뭐 차린 게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지역 주민이 있는 데는 그 옆에 이제 뭐 공원도 있고 그리고 근처에 노포 식당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호텔은 그걸 못하게 주는 거죠. 문제가. 세 번째, No easy way exists네요. 내가 남는 방이 있는데 남는 방을 내가 남는 게 뭐 한 달에 내내 남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일주일 남는데 하면은 뭐 내 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지고 방학 기간에 빼고는 집에 안 오니까 기숙사에 있으니까 남는데
이때 방을 세주고 싶은데 편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 세 가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프로블럼을 세 개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딱 정확하게 대응되게 솔루션이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솔루션 세이브 머니, 돈을 아끼게 해주겠대요. 여행할 때. 아까 첫 번째에 대한 응답인 거죠. 두 번째, 메이크 머니, 내가 빈 방 가지고 호스팅할 수 있게, 호스팅할 때 돈을 벌게 해주겠대요. 세 번째, 쉐어 컬처,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게 해주겠대요. 물론 이제 지금은 별일 돼가지고 문화를 교류하는 에어비앤비는 없습니다. 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보통 룸 코드 주고 아니면 뭐 우편함 밑에 키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서 들어가고 공통 현관문 키는 뭐예요? 이렇게 해주지 집주인을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당시에는 이게 한 10년 전입니다. 이 당시에는 쉐어 컬처를 하게 해준다. 로컬 커넥션 투 더 시티. 아까 역 옆에 번화한 데 이런 데 말고도 너네가 안에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개. 자, 그리고 하나 정의를 했네요. 솔루션 딱 해서 하나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A web platform where users can rent out their space to host travelers to네요. 나는 웹 플랫폼을 만들 거야. 만들 텐데 웹 플랫폼에서 뭐가 되냐면은 사용자들끼리 자기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이게 솔루션입니다. 여기 이 두 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장 만들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 PC덱에서. 이 두 장이 되면은 뒤에는 이제 뭐 자기 데이터, 그리고 조사, 자기 팀 멤버 이런 것들인데 이 두 개를 잘 정의를 해야지만이 피칭 하시거나 데모데이에서 발표하시거나 아니면은 벤처 캐피탈한테 콜드 메일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모르는 벤처 캐피탈한테 인터넷에서 주소 받아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스타트업 운영하는 누구 대표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보내실 텐데 이 두 장이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면은 그냥 뭐 버려집니다. 이제 삭제, 이메일 삭제. 이 두 장을 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여기는 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켓 밸리데이션. 어떤 식으로 내가 마켓을 개척하고 있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프로블럼 솔루션 정의를 하고 시장에 대한 정의. 자, 마켓 밸리데이션. 카우치서핑닷컴이라는 데가 토탈 67만 유저네요. 그리고 크레이그리스트닷컴이 temporary housing listing. 이거는 임시로 아까 내가 남는 방 있을 때 방을 올리는 게 17,000개네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자료를 조사했는데 뭐 샌프란시스코하고 뉴욕만 조사를 했어. 그래서 마켓이 어느 정도 있다. 크레이그리스트는 내가 아까 운영하시면은 뭐 중고나라 이런 지금 당근 마켓 뭐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켓이 있다. 그래서 마켓 사이즈는 어떤데? 내가 마켓이 크다고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마켓이 작은 일을 하시기보다는 큰 마켓에서 일을 하셔야지만이 벤처 캐피탈에서 돈을 받고, 물론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게 여러분들의 사업의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니까. 그러려면은 마켓이 커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는 한국어 학습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머신러닝으로. 물론 한국어 학습보다는 영어 학습이 마켓이 큽니다. 그런데 영어 학습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가 제공하고 싶고 뛰어들고 싶은 마켓이고 현재 레드오션인 거거든요. 물론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를 저희가 이제 저희 계획상에는 있습니다. 만들면은 당연히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데 마켓이 크다고 해서 그 레드오션인데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을 사실 때는 마켓이 큰 데를 찾으셔야지만이 당연히 회사도 더 성장하실 거고 고용도 더 많이 하실 거고 투자도 많이 받으실 거고 엑시스 했을 때 금전적인 것도 더 크실 겁니다. 그래서 마켓 사이즈를 기술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자, 2 billion trips books worldwide래요. 이게 total available market. 그냥 줄여서 템입니다. 템이 2 billion이래네요. 그리고 버짓 앤 온라인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숙박을 하는 그 북두 개수는 2 billion인데 온라인으로 그리고 예약을 하는 개수는 5억 6천 건이랍니다. 이걸 서비스 어베이러블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셈이라고 부릅니다. 셈. 그리고 8,400만이 내가 가져갈 에어비앤비가 가져갈 마켓인데 이게 자기가 가져갈 게 15%랍니다. 아까 560만에 15%가 8,400만을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할게. 작진 않네요. 8,400만을 가져갈 수가 있으면은 이게 마켓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마켓 사이즈는 뭐 템, 셈, 쏨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저희 거 미리네 거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는 자기 MVP가 나왔기 때문에 제품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품 파트. 제품 파트도 굳이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 장 정도만 보여주면 돼요. 3장, 4장. 뭐 자기가 제품이 좀 많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번 5장. 너무 많으면은 그것 또한 보지를 않습니다. 우선 제품 파트를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서치 바이 시티. 서울을 입력합니다. 에어비앤비 딱 앱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에어비앤비 웹에서. 서울을 입력하면은 그 다음에 쭉 서울의 근처에 방들이 쭈루룩 나오겠죠. 이렇게 정확한 지도는 표현해 주지 않죠. 정확한 지도가 여러 차가 있으면은 자기네들을 빼고 둘이서 직접 거래를 해버릴 테니까. 그럼 자기네 스스로 15%를 못 먹으니까. 그러면은 쭉 사진이 나오고 리뷰 개수랑 별이 몇 개인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보고 사용자는 부킹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드네. 물론 이 전투 과정에 별점도 보고 아까 리뷰도 보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과정을 생략했지만 그래도 보고 부킹을 합니다. 이게 제품 파트 끝입니다. 3장. 그러면 보는 사람은 되게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만드시고 밤새서 만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만든 거 많이 담고 싶으시겠죠. 여기다가 뭘 예를 들면은 로그인 화면부터 아까 별점 보는 화면 그리고 내가 만든 머신러닝 엔진이 얼마나 좋은지 뭐 시스템 구성도도 그리고 넣고 싶고 그런 거는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로긴 다들 다 로긴 하는데요. 뭐 다 패스워드 찾기 로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열심히 만드신 그 머신러닝 엔진 정 넣고 싶으면 부록에 빼세요. 나중에 부록에. 제품은 이렇게 3장으로 끝. 자, 이렇게 제품까지 나왔어요. 아까 사업의 모델, 사업 시장, 그리고 제품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데?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은 좀 오른 것 같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커미션이 10%였네요.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는 중간에서 커미션 10% 가져가. 그래서 첫 번째 8,400억이 트립 위드 에어비앤비. 아까 우리 샘 서비스 어드레스블 마켓 15%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15%야. 8,400억 달러. 거기에 사람들 보니까 보통 저기 여행하는 사람들이 3일 밤 자는데 하루에 80달러 지급을 하네. 그러면 아까 15% 우리가 가져가면은 한 번 부킹하는데 우리가 평균 25달러 가져가. 좋은 비즈니스네요. 그죠? 뭐 힐튼 호텔이나 인터컨티넨탈 호텔 부동산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온라인으로 파괴적으로 혁신을 하니. 그래서 내 레비뉴, 나의 매출은 2011년도에 한 2천억이네요. 물론 지금 환율이 더 올랐지만 2천억 달러야. 2천 달러가 2천억 원, 그렇죠? 2천억 원이야. 이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거 듣는 사람들은 더 궁금하죠. 야, 여기 좀 투자하면 안 되나? 그리고 여기
같이 참여할 멤버도 제가 창업자 이렇게까지 사업계획 썼는데 나 여기 조인하고 싶어. 여기 진짜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끌어들여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즈니스 모델까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이제 사업 얘기입니다. 자, 마켓 어답션.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시장에서 제가 단어로 줄이기가 힘든데 어떻게 시장에서 쓰게 할 거야 이런 의미 정보입니다. 마켓 어답션. 나 이벤트, 파트너십, 크레이그 리스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이벤트에 매달 참여할 거야. 어디에? 독일에서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라는 독일 맥주 축제에 600만 명이 오는데 여기 참여해. 그래서 홍보할 거야. 세빗. 세빗이라는 전 세계인이 모이는 뭐 라스베가스의 전자제품 전시회 여기 70만 명이 오는데 여기 또 홍보할 거야. 뭐 썸머 페스트, 뭐 유로컵이라는 또 우리 축구 행사에 축구 행사 우리 또 참여해. 300만 이상이 와. 이렇게 참여할 거야가 이벤트. 파트너십. 우리는 카약, 오비츠, 고로코. 오비츠는 이제 자동차 렌탈 회사인데 이런 기존의 또 산업군의 다른 큰 회사들하고 제휴를 맺어갈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크레이그 리스트, 중고나라, 그리고 당근마켓. 여기에 우리 거에도 올리고 여기도 올릴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쓰게 할 거야. 그게 마켓 어답션 전략입니다. 자, 경쟁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디랑 경쟁을 하는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절대 강한 기업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회피해 가는가. 자, 경쟁입니다. 무조건 우리 제품이 오른쪽 위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 위에. 여기가 가장 좋은 데거든요. 오른쪽 갈수록 뭐가 좋아야 돼요? 가격이 싸다든지 아니면 위로 갈수록 기능이 좋다든지 오른쪽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입수한 에어비앤비 사업계획서에는 요거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보여드릴 수는 없긴 하는데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차별을 하게 되냐면은 아까 가격을 싸게 할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포더블. 내가 수용 가능해. 이 정도 나 지불할 수 있어. 그게 어포더블. 나는 싸게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만나가지고 돈 주고 이게 아니야. 지금 뭐 그 나라 가서 환전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서 편하게 해줘. 저도 이제 세를 놓는데 그 나라 온 사람이 뭐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그 나라 막 여행 온 국가에 돈을 주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경쟁자들은 이제 반대겠죠.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비싸겠죠.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온라인에서 싸고 온라인이고 싸다. 그게 경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만의 경쟁 우위 요소 6개 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요새 트렌드로는 이것도 뭐 6개가 많다면은 3개만 하셔도 되고 나는 3개 너무 작아. 난 진짜 6개가 있어. 그럼 6개를 적으셔도 됩니다.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 First to Market이네요. 뭐 For Transaction Based Temporary Housing Site. 이건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문구긴 합니다. 전 세계 최초. 맨날 신문 보면 나오잖아요. 뭐 어디가 전 세계 최초로 뭐를 만들었다. 어디가 뭐 전 세계 최초로 뭐를 발표했다.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 문구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다음에 두 번째 호스트 인센티브. 뭐 they can make money over 뭐 couchsurfing.com. 호스트한테 인센티브를 더 준대요. 아까 이때는 에어비앤비가 세력이 없었을 때 이게 보니까 2010년 정도 됐거든요.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때는 세가 약하기 때문에 couchsurfing.com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줬대요.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올리면은 듀얼 포스팅 해줘가지고 당연히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해야 될 전략이었던 거죠. 자, 세 번째 리스트 원스
host post one time versus daily on Craigslist. 크레그리스트에는 매일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중고나라 사이트,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도 내가 올리면은 그게 점점 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며칠 뒤에 다시 또 뭐 위로 올리기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한 번 올리면은 크레그리스트에는 데일리를 올려야 되는데 에어비앤비는 계속 남아있다. 뭐 그게 자기 장점이다. 뭐 네 번째, 이지 오브 유스. 쉽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제품 그냥 도시 검색하고 그리고 리뷰 보고 부킹하고. 물론 더 듭니다. 부킹할 때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디 행사장에 가야 되는데 어디 미국에 그 행사장에서 조금 가까운 데 구하려면 주소도 넣고 찾아야 되는 거고, 리뷰 보면서도 거기에 내가 원하는 에어컨이 다 있는지 주차는 가능한지 더 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쉬운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에이지 오브 유스. 또 프로파일. 아까 그것도 동일한 내용인데 뭐 3번 클릭해가지고 호스트의 프로파일을 보고 부킹할 수 있다. 자, 6번째, 디자인 앤 브랜드. Memorable name will launch at 뭐 history DNC to gain share of mind. 뭐 DNC로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네는 다음 페이지에 팀을 보실 텐데, 이 새 창업자가 디자이너 출신들이에요. 디자인하고 사용자 경험에 목숨을 걸었어요. 제일 처음부터. 쉬워야 된다. 그리고 이뻐야 된다. 사용자한테 각인시켜야 된다. B&B가 베드 앤 브렉퍼스트거든요. 침대하고 아침. 거기다 에어를 넣은 거죠. 그래서 로고도 보면은 뭐 비행기 같이 그렇네요. 그죠? 에어비앤비 로고. 디자인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경쟁 우위 요소를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팀이에요, 팀. 우리가 누군데? 팀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팀이 아주 이제 IT계, 스타트업계 이쪽에 이름이 명성이 높으면은 팀을 제일 첫 페이지에 놓기도 합니다. 아까 프라블럼이 아니라 팀에다가 팀의 이제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아까 제프 베조스 셋이 창업했다고 이제 쳐요. 그럼 팀을 제일 앞에 놓아야죠. 그럼 다른 이제 VC나 뭐 투자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투자하겠죠. 그냥 돈 싸들고.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팀이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자, 팀. 뭐 첫 번째 조 게비아로 이런지 제비안지 모르겠습니다. 게비아. 이 사람은 유저 인터페이스랑 PR 담당이래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사람이 디자이너네, 디자이너. 그죠? 자기 이력은 어쩌고 저쩌고. 보통 이제 자기 학교 졸업했으면은 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장에 좀 경력이 있으면은 직장 경력 뭐 이런 거 정도 해가지고 한 3-4줄 적습니다. 너무 한국같이 막 길게 적지는 않아요. 한국에는 뭐 무슨 뭐 어디 멘토, 뭐 어디 평가위원 뭐 이렇게 해서만 수십 줄도 적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3-4줄. 두 번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앤 브랜드네요. 이 사람이 기획이었네, 기획. 이 사람은 파운더 오브 브라이언 뭐 어디 무슨 회사. 자, 세 번째, 개발자네요. 그죠? 디벨로퍼. 이 사람은 페이스북 앱의 초창기 멤버였네요. 크리에이티브 페이스북 앱 Your Neighbors 75,000명이었었네요. 그때 사용자가.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라네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다른 직군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 기획, 게임의 운영, 그리고 개발자 셋이네요. 그죠? 이렇게 자기 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럼 보는 사람도 여기는 제대로 세 직군이 일을 하고 있구나. 만드는 거는 잘 만들겠네. 회사 운영 잘하겠고, 디자인 잘하겠고, 이렇게 판단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부록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 기사입니다. 이미 런칭을 했기 때문에, 기사. 자, 첫 번째 기사, Air Bed and Breakfast is a fun approach to 뭐 couch surfing. 뭐 두 번째, Mashable이란데, cool alternative to a boring evening in a hotel room. 다 찬사네요. 당연히 이제 기사는 조말만 나왔을 테니까 조말 따다가 기사를 넣어야죠. Think of it, Craigslist meet hotel room.
이때 아마 호텔닷컴이나 이런 데는 호텔만 했었잖아요. 아까 크랙리스트는 그러니까 중고만 판매하고 자기 빈방 이제 판매하는데 뭐 호텔스닷컴이 크랙리스트를 만나는 뭐 이런 기사를 달아줬네요. 자, 기사.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사용자들, 이런 기자들 말고 실제 사용자들의 말을 넣어야죠. 자, 실제 사용자의 말입니다. 유저 테스트모니얼스. 첫 번째, Air Bed and Breakfast Freaking Rocks. Freaking Rocks, 좋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 두 번째, A complete success. It is easy to use and made me money. 내가 이 사람 호스트인가 보네요. 내가 호스팅을 했는데 너무 쉽고 돈 벌었다. 이제 사용자의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맺는 말입니다. 맺는 말.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무슨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면은 나 그래 이번에 얼마 필요해. 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생존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데가 뭐 기존 투자자면은 그냥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더 관심이 필요하고 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름 하실 수 있을 거고, 내부 직원들한테 발표를 하실 거라면 여기까지 했고 다음 계획은 또 이렇습니다. 뭐 다음번 런칭이 언제인데 이때까지 좀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 맺는 말을 달리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벤처 캐피탈 앞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자금 요청 맺는 말로. 자, 파이낸셜. You are looking for 12개월 financing to reach 8만 건 우리 에어비앤비로 부킹이 되기 위해서 8만 건 되기 위해서 나 12개월 동안 돈이 더 필요해. 이때 엔젤 라운드였네요. 이때 필요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5억 원 요청했습니다. 500K니까 이때 투자했으면 다 대박이었겠네요. 그죠? 5억 요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 건 트랜잭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20억 매출하기 위해서 5억 원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서 맺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현재에도 통용하는 뭐 나라를 불문하고 실리콘밸리, 한국, 미국, 중국, 뭐 베트남 나라를 불문하고 통용하는 피치덱의 순서였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는 이제 저도 여러 피치덱을 봤을 거 아니에요. 수십 개의 피치덱을 보고 제가 아이디어를 찾고 제 걸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를. 그 다음에는 저희 미린의 그 머신러닝을 통한 한국어 학습 서비스 피치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우선 사용자의 이목을 끌어야 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Learn Korean with your AI teacher입니다. 인공지능 선생님과 한국어를 배우세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은 이 회사는 한국어 교육을 인공지능으로 푸는 회사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자, 첫 번째 문제점. 온라인 번역기는 정확도가 낮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수거, 먼저 입을 맞춰 놓자. 이건 이제 사전에 뭐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의논해서 말을 통일하자 이런 말이죠. 근데 번역기를 돌리면은 번역기는 뭐 구글 번역기는 우리의 뭐 키스하자 이런 식으로 전혀 이상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 단순 남기가 아닌 진짜 한국어. 뭐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신조어도 많이 쓰고 우리 한잔 할까? 뭐 한국인이면 더 다 알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할까? 우리 저녁에 치맥 한잔 할까? 뭐 치킨 앤 맥주 같이 먹을까? 이런 말인데 이런 단순 단어 암기가 아닌 진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외국인들은. 세 번째,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지겹습니다.
책 교재 보시면은 아마 한국인으로 태어나신 게 다행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3등 안에 꽂힙니다. 아랍어, 한국어,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동일하게 아까 해결은 에어비앤비는 집을 렌트하려는 호스트와 집을 구하려는 그 게스트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웹 플랫폼 이렇게 정의를 했죠. 저희는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컴파일러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웹 및 모바일 플랫폼이 저희 해결 방안입니다. 자, 첫 번째 해결 방안.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두 개만 사용하면은 아까 같은 한국의 신조어 아니면은 수거, 뭐 너는 뭐 눈이 왜 이렇게 높아? 뭐 너는 눈이 귀에 걸렸니?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하고 자연어 처리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힘듭니다. 저희는 컴퓨터 랭귀지 컴파일러 기술까지 이용을 해서 룰 기반의 패턴 매칭을 해서 이걸 해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95%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너는 눈이 높아. 이런 공부할 수 있게 실제 문장 기반의 학습 도구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아까 재미를 위해서는 K-팝, K-드라마, 웹 컨텐츠를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BTS 좋아하고 블랙핑크 좋아하는데 뉴진스 좋아하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자막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품, 첫 번째 문장 분해 학습기입니다. 한국어 문장, 어떤 문장을 넣더라도 문장을 분해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그 근간 기술은 전에 말씀드린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컴파일러 기술을 이용해서. 자, 두 번째, 브라우저 익스텐션, 그리고 레슨, 디스커션이 있는데 브라우저 익스텐션은 유튜브 자막을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레슨은 한국어를 제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을, 이가, 아요, 어요, 여요부터 합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게 은는이 들어가 있고 이외에 아요, 어요, 여요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도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한글은 쉽습니다. 한글은 이제 과학적인 원리로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어서 표음 문자잖아요. 쉬운데 그 다음에 한글 한 4시간만 배우는데 그 후에 배워야 될 게 바로 이제 이런 을을 이가 아요 어요를 막 다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거를 저희는 레슨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이트를 사방에 뒤져야 되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스커션이라는 현재 저희가 한 200개국 사용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용자들끼리 모르는 문법을 서로 지링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B2C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B2B 사용자, 예를 들면 한국어 학교, 외국에 있는 한국어 학과 대학교, 그리고 K-팝, K-드라마, OTT 사이트 아니면 팬 사이트, 또 번역기나 학습 앱을 위해서 SaaS 기반의 API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구글 번역기가 예시인데 아샤추 한 잔 주세요 나면은 번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학습할 수 있게 오른쪽 아래 같이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제품이 끝났으니 시장입니다. 시장. 아까 말씀드린 쏨, 셈, 템,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쏨은 이제 obtainable 마켓, 그러니까 내가 획득 가능한 마켓입니다. 그리고 SAM, 셈은 addressable 마켓. 내가 여기는 시장이라 할 수가 있어. 네, 그리고 템은 그래도 전체 시장은 이만큼이지. 그리고 확장은 내가 이 서비스가 계속 확장이 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 하는 게 이제 확장입니다. 우선 쏨으로는 400만 명 심층 한국어 학습자, 한국의 이제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가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한국어로 공부하려고 오는 학생들, 그리고 또한 한국어로 취업을 하려는 취업자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비즈니스 한국어를 해야 되는 거고 생활 한국어를 해야 되니까. 거기가 400만 명. 그리고 쌤 3,200만 명은 한국어 학습자들. 여기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공부는 하진 않지만 내가 언젠가는 한국에 갈 거야.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한국에 어학원 가가지고 좀 공부 더 해야지. 이런 학습자들이 3,2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 한류 팬이 점점점 늘고 있지만 1억 6천만 명. 여기는 내가 블랙핑크랑 BTS 트위터에다가 거기 그 멤버들이 그 매일 글을 올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 그리고 내가 거기 답글이라도 한번 하고 싶어. 그런 이제 팬들이 1억 6천만 명. 그리고 저희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엔진이 제가 정음 엔진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정음 엔진이 모든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확장이 되면은 전 세계 이제 15억 명이 이제 저희 대상이 되겠죠. 거기에 따른 월 이제 저희의 가격 정책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 월 결제료는 B2C는 9.99달러입니다. 물론 이제 연결제는 이제 많은 이제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B2B는 사용량 과금은 뭐 50만 캐릭터당 한 달에 200불. 그리고 사이트 라이센스는 한 그 학교 사용자당 1년에 60불. 이렇게 가격 정책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트랙션이라고 영어로 칭하는데 성과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과. 저희는 이제 런칭해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성과를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매출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여기가 포함시키기가 힘들죠, 이제. 그래서 성과는 이제 예를 들면 뭐 MVP를 런칭을 했다. 아직 매출은 없지만. 그래서 뭐 플레이스토어에 그래도 한 1,000명이 쓰고 있다. 그리고 뭐 특허를 뭐 몇 건 냈다. 이런 거를 이제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런칭을 했고, 그리고 매출을 하고 있으니 여기 성과에는 B2C 사용에서 또 중요한 수치가 월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얼마나 사용자가 많이 쓰는지. 월 활성 사용자 수는 6만 명입니다. 전 세계 200개국에서.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월 4천 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6,000명이었습니다. 현재는 6만 명입니다. 이게 성과인 거고, 아까 한국어 탐색기를 지역화, 그 나라 학습자 언어로 얼마나 번역이 되어 있느냐. 뭐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태국어 10개국어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한국어 학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까 베트남 학생도 자기 베트남 모국어로 학습할 수 있게 돼서 10개국어로 지역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는 나라는 미국이 25%, 그리고 베트남, 한국에는 유학생, 러시아, 인도네시아 순이고 지금까지 문장은 이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성과입니다. 자, 경쟁. 무조건 우리께 오른쪽 위에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를 시켜서 이제 계속 그리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개인화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기반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책은 자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책에 커리큘럼이 내가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 내가 경복궁에 갔을 때 한국어 학습, 내가 한국 호텔에 체크인할 때 어떤 말 해야 되는지 한국어 학습. 그것들이 이제 자원들입니다. 책은 자원이 많고, 그리고 저희 또한 자원 기반이라고 칭한 거는 저희는 예를 들면은 모든 상황에 맞게 한국어 문장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맞게 사용자 필요할 때 그걸 넣으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원의 예를 들면은 K-팝 가사, 그리고 K-드라마 대사, 그리고 웹 컨텐츠를 가지고도 학습할 수 있어서 자원 기반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주로 또 우리 X좌표, 다른 데는 코스 기반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토픽이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뭐 테스트 오브 프로피션시 인 코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은 어느 수준 이상의 토픽
등급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커리큘럼 기반으로 코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짜여진. 저희는 차별화되는 게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차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이나 동영상 코스들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부터 100까지 차례. 저희는 그게 아니라 개인화로 차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 미국에 사는 고등학생 여자인데 나는 그냥 BTS 전곡을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으면은 BTS 곡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게 학습 커리큘럼을 짜줍니다. 그렇게 개인화, 자원 기반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 우위입니다. 제 경쟁 우위는 말씀드린 대로 코스 기반이 아닌 자원 기반으로 비형식 학습을 지원합니다. 자막, 그리고 트위터의 BTS의 트위터 글, 그리고 인터넷에 BTS 블랙핑크의 기사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정확도가 머신러닝 자이너 처리만 쓴 거에 비해서 저희는 컴퓨터 컴파일러 기술까지 이용을 해서 95% 이상 문장 분해를 정확하게 합니다. 세 번째, 아까 분석기, 레슨, 디스커션, 라이브러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우리 인터넷 하이퍼링크 누르면서 검색하듯이 학습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그게 저희의 경쟁 우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성원은 이렇습니다 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30년 차 개발자와 51년 차 개발자가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서 한국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특히 저도 개발자 출신이지만 공동 창업자인 존 웨인라이트는 50년 차 이상의 개발자로서 4번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애플, 오토데스크, 베리스앤드에 매각을 했고, 컴퓨터 언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어에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독보적인 한국어 머신러닝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구성원. 자, 그 다음 맺는 말입니다. 맺는 말에는 저는 QR코드를 하나 넣습니다. 실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한국어가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QR코드 비추면은 요게 뜹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자기 나라 말로. 아까 10개 국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영어권 사용자면은 영어로 뜰 거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어로 뜰 거고, 이렇게 해서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맺은 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맞게 맺은 말을 더 주셔야 되잖아요. 투자사한테는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사 직원이면은 그 다음 계획은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 지금 저는 투자사한테 하는 거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의가 나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질의받은 거를 부르게 넣습니다. 창업 배경이 뭔가요? 자, 이게 창업 배경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사용자는 여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존입니다. 존이 자기 아들이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사는. 주말마다 와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이렇게 이상한 드라마를 다 보지, 우스꽝스럽고 막 좀 유치한.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한국 드라마를 한 편 본 거예요. 그 드라마가 도깨비, 공유가 주인공인.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 모든 한국 드라마를 섭렵을 했습니다. 미생, 나의 아저씨 등등등 100편을 봤어요. 100편이면은 에피소드로 치면은 한 1000편은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너무 한국이 좋더래요. 이걸 보고. 그래서 한국에 가야겠다. 그러려면은 한국어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어 문법책.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 문법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코리안 그래마 인 유즈라고. 거기 보면 아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쉽기 때문에 유튜브로 그만 배워요. 4시간이면 배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요, 어요, 요요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아이유 노래가 좋고 BTS 노래가 좋아서 그 가사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 가사를 넣으면은 전혀 엉뚱한 게 번역을 하는 거죠. 아까 같이 그 K 드라마에 뭐 무슨 야 이렇게 너 눈이 높아 넣었더니 You have high eye. 전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배경이 이런데 제일 처음에 한국어 문장을 만나면은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돌리고 단어 하나하나 사전 찾아보고 단어 발음 듣고 이것도 모르니까 다른 사이트에 물어보고 정보가 잘못됐으니까 아까 코리안 그래머인 유저는 두 권 책이면 한 2권 됩니다. 그거 보고 다시 문법 참조하고 복습하려고 열심히 적어서 복습자 만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컴퓨터 언어 전문가인 머신러닝 전문가고 내가 만들자. 그래서 자기가 프로토타입을 3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질문 나올 것들은 이렇게 그냥 블록에다 넣어놔도 됩니다. 저는 이 질문 계속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한국 사람인데 그 미국에 사는 실리콘밸리 유명인 개발자랑 뭐 어떻게 만나고 창업을 했어? 아 이렇게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이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도표를 그려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이 받은 또 질문이 아 그거 효과 있어? 너네 그거 쓰면은 진짜 한국어 좀 뭐 잘할 수가 있어? 사용자 피드백입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는 거는 인도인인데 인도의 벵갈루루 지역에 사는 자기가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국 회사에서 요구를 한 게 토픽 레벨 3급 이상이면은 연봉을 더 주겠다. 30%. 그래서 우리 거를 봐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달 만에 토픽 레벨 3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인스타 DM으로 너무 고맙다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너네 거 공부해가지고 3달 써서 토픽 레벨 3급 받아가지고 입사를 했어. 너무 고마워. 물론 토픽 레벨 3급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국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토익, 토플, 뭐 IELTS 다 해보셨을 거잖아요. 한 번은 한국 사람이라면 영어가 필수 공부를 해야 되니 뭐 토익을 900점 맞는다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랑 말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 회사 또는 한국 회사들 그걸 원하잖아요. 토익 시험이 몇 점인지를. 똑같습니다. 한국 회사도 그 사람이 토익 레벨이 뭐 6급까지 있습니다. 6급이라 해가지고 5급이라 해가지고 한국어를 잘한다는 그 개런티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와서 한국 직원들하고 좀 더 얘기하고 하면은 나중에 의사소통은 되겠구나. 저희도 직원들한테 모국어로 일을 지시하고 협업하는 게 편하지 영어로 지시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걸 원해서 해서 실제 저희한테 온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용자 피드백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B2C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어떻게 스토어에 런칭되어 있어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다 합니다. B2C 마케팅을. 그리고 저희 제품 런칭은 PC 모바일로도 되어 있고 앱스토어에도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있고 그리고 크롬 익스텐션 아까 유튜브 자막도 봐야 되니 우리 한국어로 학습할 수 있게 크롬 스토어에도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유치를 하던 아니면은 공동 창업자를 모시던 아니면은 또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표하던 가장 중요한 피치덱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사례 그리고 저희 머신러닝을 사용한 한국어 학습인 미린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